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새벽 감성 다람입니다. 오늘 자리에 나와 계신 패널분들 인사 부탁드려요. 언제 이름이 새벽 감성이 됐죠? 저 꽤 됐는데. 불도저 아니었어요? 아니, 쏘님, 안 들으시네 방송을. 제가 나온 편 안 들으셨죠? 너무하다. 요즘 저 그 과제 한다고 과제에 묻혀 살아가지고 자, 자기소개부터 하고 근황 토크를 해야지 왜 냅다 근황을 얘기하세요? 너 누군데? 죄송합니다. 먼저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캐녀 우주입니다. 네, 이 패널 조합은 또 새로운데요. 특히 쏘랑 같이 녹음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요. 진짜 웃기다. 아니 다람 언니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죠 저희?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제 마지막 기억 거의 MT거든요. 진짜요? 그럼 거의 맞는 것 같은데요? 두세 달이 지났잖아요. 네. 에이 못 봤을만 했네. 거의 전생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 바꾼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 이해해주세요. 저 진짜 동굴에 갇혀 살았거든요. 쏘를 위해 다시 말해주자면 네. 구슬이가 제 불도저가 안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새벽 감성으로 바꿨었습니다. 아 구슬이가 직접 지어준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제가 생각해냈어요. 아 새벽 감성 혹시 그 MT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사실은 아직 종강을 안 했기 때문에 막 정말 컨디션 좋게 지냈어요 하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냥 그럭저럭 잘 이겨내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종강을 안 했는데 녹음을 나온 거예요? 대박인데요? 그쵸? 우와, 대박이죠? 미쳤다. 아, 왜냐면 시험 기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어머. 근데 왜 나왔냐면 다음 주에 시험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기말 제출이 있긴 한데요. 2주 전쯤에 좀 중요한 1차 제출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중요한 거라서 일주일 정도 제출한 때는 쉬거든요. 네. 아. 그 일주일을. 어. 그때 동안 잠만 잤어요. 아, 근데 다음 주에도 나오잖아요. 네. 완전 열일하시네요. 거의 올해 마지막 녹음이니까 열일해야죠. 연말을 알차게 보내고 있다. 그럼요. 좋습니다. 우주 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저번 주에 나와서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 누워 있었는데. 저 위키드 봤어요. 오. 제가 위키드 우리 방송 올리브영 위키드를 제가 편집했거든요. 네. 편집하면서 듣는데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재밌더라고요.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서 봤는데 재밌다가 끝이면 어떡해요. 감상이. 진짜 재밌어요. 글린다. 아세요? 글린다라고? 알죠. 진짜 미안한데 그 초록 친구 미안해요. 제가 그 친구 이렇게 저 혼자 슈렉이라고 불러요. 제가 슈렉을 되게 좋아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슈렉이라뇨.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직도 못 근데 외웠어. 그 초록 친구 제가 알기로 여자지 않나요? 네. 그럼 피오나 공주 해주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피오나. 그렇죠. 슈렉은 종이 아니라 사람 이름, 그들의 이름이니까요. 네. 네, 위키드를 보고 오셨구나. 저는 얼마 전에 매트릭스 재개봉하신 거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매트릭스 재개봉해서 보고 왔어요. 매트릭스가 그 빨간 약 파란 약? 맞아요. 맞아요. 빨간. 저 그 장면 보고 그 우리나라에 막 빨간 휴지 줄까 파란 맞아, 휴지 줄까 맞아. 그거 생각나가지고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알차게 알찬 거 맞나요 이거? 쏘는 시험 기간인데도 나와주시고 우주 언니는 잘 쉬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럼 저희의 세 사람의 케미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사회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알쏭달쏭 궁금한 사회 이슈.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청량한 사이다 한 모금. 사회 이슈 다 이슈 사이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사회 이슈는 무엇인지 우주님이 소개 부탁드려요. 네, 오늘의 사회 이슈는 바로 청소년 SNS 규제입니다. 최근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크게 강화했는데요.
우선 10대 이용자의 계정은 비공개 처리되어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은 청소년이 올린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돼 알림이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는 내년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확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인스타그램의 연령 인증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정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설정된 나이대와 맞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기 사진을 올리는 육아 계정이 비활성화 또는 삭제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패널분들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들 SNS를 몇 살 때 처음 시작하셨나요? 쏘는 언제 시작했어요? 저는 한 20살 다 돼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맞죠? 맞아? 진짜요? 얘 핸드폰 없었다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투지폰을 썼어요. 근데 그게 인터넷이 안 되는, 터치도 안 되는 그냥 완전 2G였어가지고 사실은 온전한 제 계정이 생기고 제 핸드폰이 생긴 건 20살 때가 맞긴 하지만 그 전에 카카오톡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카카오톡은 SNS가 아니죠. 그것도 SNS라고 쳐줘요. 빨리요. 카카오톡 SNS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쳐줘요. 그럼 카카오톡 빼고 처음 시작한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일 것 같은데 페이스북도 안 그러면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건 깔아보지도 진짜, 않았어요. 진짜 잼민스. 왜 잼민이죠 이게? 진짜. 아니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이제 반에서 카카오톡이 아니니까 반에서 공행시가 올라올 일이 없군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을 만들긴 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노트북이 생겼거든요. 근데 애들이 뭐 그때 한창 인스타그램 막 이런 거 애들끼리 그쵸. 공유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인스타그램 혹시 계정이 있어요? 근데 아니?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너 핸드폰 있어? 나 투진데? 그럼 컴퓨터 있어? 아 노트북 있어. 이래서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착한 네. 친구다. 맞아요, 착한 친구죠. 진짜 착하다. 막 너 없어? 그럼 너 저리 가. 이럴 수도 있는데. 제 주변 사람은 너무해. 다 착합니다. 진짜 착하다. 그러니까 우지 언니였으면 너 없어? 저리 가. 엥? 너 뭐임? 아니에요, 언니도 만들어줬을 거예요. 만들어도 좋겠죠. 근데 이제 엥? 마팔 안 해줌. 왜 만들어준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서 저는 정확히 따지면 17살 그렇네. 후반? 이쯤부터 시작은 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하셨다. 네네. 그러면 막 뭘 게시글을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거네요? 네. 한 그것도 1년, 2년 지나서야. 원래 안 올리는 게 멋있는 거예요. 맞죠. 감사합니다. 저 보세요. 저 안 올리잖아요. 본인 멋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네. 하려고 게시물요. 빌드업을. 저 오직 스토리로 승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스토리 파시구나. 네, 하이라이트만 올려두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스토리 올려야 될까 고민하고 지금 한 달이 지나갔는데 못 올리고 있겠는데. 혹시 여행 사진? 그 정도면 안 이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들아 내가 스토리로 올릴까 게시글로 올릴까? 근데 내가 게시글은 좀 가오가 없지 않아? 올려주세요. 스토리라도. 올려줘요. 올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새해가 가기 전에 올릴 겁니다. 네. 알아두세요. 기대할게요. 기다리고 지금 있을게요. 방금 안에서도 이 고민을 100번째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다 씨나 우유 씨 같은 경우에 한 100번 정도 들었거든요. 이 고민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쵸. 그렇군요. 좋아요. 저는 이제 저와 동년배는 딱 아실 거예요. 저의 말을 들으면. 우리 소우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이제 카카오 스토리였고요. 중학생 때 페이스북이었고 맞죠.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인스타그램이 됐었죠. 맞아. 아는 거 있으세요? 다 알아요. 저도 뭐 카카오 스토리란 말 못 들어본 거 카카오 아닙니다 스토리, 지금. 맵놀 이런 거 알아요? 맵놀? 내가 하진 않았는데. 맵놀? 웹에서 웹에서 놀기? 진짜 뭘 멤버 놀이랑 맵놀. 엑소엘 이런 거 붙이고 막. 맵놀? 네. 맵놀이라고. 모르네. 몰라. 약간 매미놀이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오 신기하다. 딱 우주 언니가 말한 대로 저도 이제 저희가 2000년대 초반 생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쵸? 소가 약간 예외인 것 같긴 한데 저희 나이를 생각해보면 딱 초등학교 때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페이스북 그리고 고딩 때 인스타그램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소는 신기하게 인스타그램부터
좋겠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은 SNS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저요? 아, 이 친구는 의미가 없겠구나. 미안해요. 청소년 때요? 네,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 그러니까 막 때?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했어요? 저는 처음에 스마트폰 생긴 나이가 네, 네. 6학년인가 그랬거든요. 우와, 부자다. 오, 빨리 생겼네요. 아, 근데 부자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나도 그치. 얘 초등학교 6학년은 나의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그때쯤 생겼네요. 네, 아, 그쵸. 죄송해요. 그때 막 갤럭시 A? 맞아. 에이? 그때 막 시크릿 가든에서 막 그런 거 그냥 가가지고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샀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몇 시간 사용했지? 되게 많이 사용한 것 같진 않은데요? 막 규제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어요? 그거는 오히려 지금인 것 같아요. 미성년자 규제가 아니라 네, 성인 규제가 그때는 필요하다. 왜냐면은 학교를 다니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생활 패턴이 지켜졌던 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휴학생이니까 근데 SNS로 딱히 볼 게 없지 않아요? 저는 그냥 릴스 막 보면은 2시간 지나가 있고. 난 그걸 유튜브로 봐가지고 저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스타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애들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근데 맨날 똑같은 거 올리거든. 맞아요. 복화술인 줄. 아니 이게 알고리즘을 타면은 제가 관심 있어하는 그런 게 계속 뜬단 말이에요.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들어가면 거의 릴스 하나 누르면은 그게 끝도 없이 이어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저는 규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걸. 미성년자 규제가 아니라 그냥 중독자 규제. 네, 저한테. 근데 이거 일리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거 기획안만 봤을 때 그 네이밍만 들었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무슨 애들 SNS를 다 없애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름만 보고서는. 아까 말했듯이 녹음을 준비하려고 찬찬히 뜯어보니까 몇 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한테 다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1번은 저는 비공개 처리 된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비공개 처리되고 팔로워가 아닌 사람들 이제 못 보게 하고 메시지도 못 보내게 하고 이거는 그냥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비공개로 살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사진을 공개로 올리면 물론 자기 사진 안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인물 사진들이 요즘에 딱 도용해서 되게 나쁜 범죄에 쓰잖아요. 맞아요. 특히 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애들을 납치하는 표적으로 삼거나 그런 범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비공개로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요즘에 하나의 어떤 직업으로 저는 그들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직업으로 자리 잡은 세상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더 그런 게 과열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팥딱이 붙잖아요. 팥딱 붙는 애들은 오케이 공개해. 대신에 일반인들은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저 비공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파란 딱지가 붙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비공개로 해놓으면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이 사람이 올린 팔로우를 하고 게시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팔로우 하기까지 그 과정이 이미 대면이나 뭘로 이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블로그나 이런 걸로 만약에 직업이 홍보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뭐 쇼핑몰을 하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비공개가 되어버리면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갑자기 훅 줄어드는 느낌이랄까요? 뭐 사람 얼굴 올리는 아닌 애들은 알 바 아니고 아하. 그 사람 얼굴 올리는 애들은 나는 걔네 이해 못한다니까. 나 죽을 때까지 걔네랑 이해 못해요. 아니 안 무서운가? 그거 구글에 계정 치면 다 나오잖아요. 계정 맞아요. 치고 우리 이름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완전 박제되는 건데 뭔 자신감으로 나는 애기 사진 올리고 자기 사진 올리는지 좀 잘 모르겠긴 해요. 사람 얼굴이 안 나오는 거는 알 바 아닌데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주님이랑 소우님 말 둘 다 이해가 되는 게 처음에 SNS가 어쨌든 시작하게 된 게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제일 주 목적이잖아요.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는 엄청 친하진 않은데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들에게 내 근황 정도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면은 딱 적당한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지는 거니까 비공개 계정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써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지금 와서 막는 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 되게 잘했는데요. 네. 근데 약간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설명에는 포함이 안 돼 있긴 했는데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사용 시간이 전송이 된대요. 맞아요. 그 정책에 그런 게 진짜요? 있대요. 네. 왜? 부모님한테 제한하면 뭐 어쩔 건데 지들이 어이가 없어갖고 지금 한국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아이디를 만드는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지금 한국 청소년들을 아직 몰라보는 행위예요 이거. 뭘 몰라? 외국 애들은 내가 모르겠고 한국 애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 제한은 그렇다 쳐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는 조금 무슨 관령 독서실이에요? 너무 그거 아닌가요? 약간 비슷한 핸드폰 사용 시간 자체를 부모님이 볼 수 있는 앱이 있잖아요. 요즘은 특히 수험생이나 공부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설치를 하시곤 하는데 사실 그거의 카피 버전 맞아. 막 더 나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맞아. 보자마자 들었어요. 다만 그나마 좀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거는 이제 청소년기는 하루가 다르게 크는 시기잖아요. 네. 발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제한 정도를 다르게 뒀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직 제가 앱을 써보지 않았지만 청소년기를 겪은 입장으로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불만이에요. 부모님이 내 걸 관리를 한다? 이미 내 자유 침해 당했어 나는. 그쵸. 사실 이미 맞아요. 반항이에요. 근데 이 앱에서는 약간 어떤 보상이라 할까요? 청소년을 위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치. 제재만 가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제한 정책이 필요는 한데 이거는 너무 부모 측이나 어른들한테만 보이는 시선으로 풀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1시간 언더로 쓰면 달란트 스티커라도 하나 줘야지. 맞아요. 요즘 보상 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애들 뭐 그러니까. 게임 보상만 해도 진짜 화려하게 주잖아요. 아니 걷기만 해도 돈 주는 세상에 지금 이게 아무것도 맞네. 없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앱 사용 관리하고 저 이거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는 스타일이고 전 그렇게 안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약간 범생 스타일이라서 제가 알아서 잘했거든요. 절제력이 있었다. 아니요 절제는 안 해요. 그래서 약간 제 신조는 뭐냐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냥 끝에 끝까지 그냥 하루 냉종일 막 저는 사실 인스타 별로 안 했고 유튜브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냥 밤새 먹방을 봤어요. 한 2달 그렇게 보면 질리거든. 그거 알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청개구리 그쵸. 신고. 그리고 애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러면 쥐가 맞아요. 도망가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커버그 씨가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나는. 그러면 이 질문이랑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NS에는 자극적인 콘텐츠도 많이 올라오고 또 그런 콘텐츠를 정말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SNS 사용에 있어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대안, 방법에는 뭐가 난 이거 있을까요? 웃긴 게 이거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할 게 아니고 주커버그 씨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도 막 극우 유튜버 이런 거 좀 차단 좀 하고 세상이 미쳐가고 있잖아요. 주커버그 때문에. 이게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정말 그 양날의 칼처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장점보다는 저는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는 세상인 것 같은데 저희끼리라도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유튜브도 문제가 되게 옛날부터 많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거기도 안 하는데 뭐 인스타라고 하겠어요? 저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초현실적으로 그냥 한국 자체적으로 애들이 나쁜 거를 봤어.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애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그러니까 이미 썩었다는 전제로. 왜냐면은 아이들이요? 너무 아니. 슬픈데요? 세상에 나쁜 영상과 이상한 영상이 너무 많고 음. 아이들은 생각 이상으로 고능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다 미성년자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네. 어떻게든 뚫을 수 있다고요. 주커버그보다 대단한 게 한국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 중2병 무서워서 북한이 안 쳐들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막는 건 어렵거든요. 진짜 아까 다람이가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을 뺏는 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핸드폰을 뺏을 거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미 썩었다는 전제로 이제 교화시키는 시스템을 교육이라던가 뭐 네.
그런 걸 만드는 게 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대부분의 그런 교육이 다 너무 좀 실용성이 없는 교육이긴 한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쵸. 애들이 사상이 이상해지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하고 바르게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더 마련하는 게 제도적으로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학교나 가정에서의 그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안 되는 가정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일일이 한 명씩 다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네요. 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일단 교육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학교에서 아까 말했듯이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 솔직히 초등학교 도덕 내용이랑 중학교 도덕 내용이 별로 크게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도덕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생각이 나요? 잘 안 나긴 하는데 뭐 크게 공부를 해야지만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도덕 시간에 그런 걸 배우기보다 개인정보 보호법 뭐 이런 좀 더 실용성이 있는 과목을 배워서 애들한테 근본적으로 너네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제 우주 언니는 교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줬지만 살짝만 조금은 애들이 좀 더 착하게 봐가지고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좀 더 좋은 세상이 온 거예요. 네, 그 세상에서는 기업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 제재가 없는 이상은 얘네는 어떻게 있어도 교모하게 피해가는 세상에서 없으면 얼마나 더 그냥 대놓고 날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외국 기업이라서 더 어려운 게 너무 좀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쨌든 기업은 이 앱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익을 얻는 그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막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손해이기 때문에 되게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 만듭시다 인스타를. 오. 근데 새로운 SNS가 생겨야 될 때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인스타가 징하게 간다고 생각한 게 지금 거의 페이스북 끝물이랑 비슷하거든요. 그 페이스북 끝물에도 우리 중학교 한 3학년 때쯤에도 왜 인스타로 넘어갔느냐.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맞아요. 어디서 PPL 받아갖고 올리는 이상한 게 너무 올라와서 그래서 애들이 슬슬 인스타로 갈아탄 건데 인스타가 지금 그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한 재작년부터 이거 인스타 슬슬 바뀔 때가 됐는데?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바뀌대요? 왜 안 바뀔까? 진짜 우주 언니 말 딱 맞는 게 페이스북 진짜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인스타로 많이 넘어가게 된 그 계기가 인스타는 그때만 해도 광고 이런 거 하나도 맞아, 없고 맞아. 그냥 딱 자기 게시물 친구들이랑 이렇게 볼 수 있게 진짜 소통 그런 느낌이 강해서 유행처럼 번져나가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인플루언서도 많고 광고도 엄청 많고 릴스에다가 맞아.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겨서 아예 새로운 SNS의 시대가 도래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네, 다시 그럼 질문으로 돌아와서 추가로 아까 우주님이 오늘의 이슈를 소개하면서 육아 계정에 대해 언급해 주셨잖아요. SNS에서 부모가 운영하는 육아 계정에 대한 보호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완전 필요한 것 같아요. 애들을 돈벌이로 보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저 솔직히 몇 명 보는데 이제 좀 끊었거든요. 너무 애들을 너무 상업적으로 쓰는 끼가 나면은 슬슬 저처럼 끊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잘 안 보는데 제한해야 될 것 같아요. 말로는 애들 기록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록할 거면 비공개로 하든지 굳이 공개로 하고 광고 따와서 애들이랑 같이 그거 광고하고 있고 보기 이상해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저게 애기를 위한 건 전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호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런 육아 계정을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완전 저한테는 남일이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제 엄청 친한 친구가 이런 육아 계정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기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계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 본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마음이 저희가 좋아하는 것 서치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어른이고 사진만 아기일 뿐이지 그 계정에 들어가서 사진을 올리고 서치하고 연락을 받고 하는 거 다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어른이라는 건. 그래서 크게 제한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이 생겼을 때 너 알아서 해라라고 두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게 쏘가 안 보는 애라서 그래요. 이게 보다 보면은 애들이 카메라를 의식한다? 그게 점점 보여요. 클수록. 그러면서 이제 애들 같이 상품 광고 시키는 거야. 그게 되게 보다 보면 징그러워요. 좀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갖고 그게 좀 소름 돋아요. 보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갖고 그래서 좀 별론 것 같아요. 저도 우주 언니랑 조금 같은 생각인 게 제가 만약에 그 애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육아 계정에도 되게 나이대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조금 인지를 시작한 나이면은 그거를 알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신생아면은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신생아라면 만약에 엄청 유명해요. 부모님도 엄청 유명하고 그래서 내 얼굴이 막 세상에 알려져. 그럼 저는 이게 컸을 때 과연 내 의지대로 세상에 공개된 맞아. 게 아닌데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모두가 막 나를 알아보고 너 땡땡땡이구나 막 귀엽다 이러면서 하고 그러면은 저는 조금 세상이 무서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만약에 이런 육아 계정을 제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애기 올린 사진 올리는 거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애기 사진 올라가는 계정 다 삭제하고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돈벌이로 쓰는 부모들이 많아요. 본인들은 모르나 봐. 남들이 보기엔 너무 소름 돋는데. 근데 요즘에 최근에 그래서 육아 계정이 많이 정지됐다가 그게 또 소개글에 뭐 어카운트 런 바이 맘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또 그게 가능하대요. 아까 쏘가 말한 것처럼 책임자가 그 부모님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게 해준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웃긴 거지. 그러니까 애는 선택할 수가 없잖아. 어쨌든 간에.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막 올라간대요. 이런 거 계정 정지됐는데 어떻게 푸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꼼수 방법을 막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거 찾아보는데 그게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걸 피하는 방법 뭐 이런 거요? 네, 그 아까처럼 그 영어 쓴다든지. 뭐, 나는 근데 내가 애기 있으면은 공개 계정을 하면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애기 사진을. 그쵸. 나는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아. 이거 이상한 사람이 보고 애기 잡아갈지 어떻게 알아? 나는 불안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전 하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사고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육아 계정? 아이들 계정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내 가족, 내 아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타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권리가 그 부모님한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신은 어려서 몰랐을 수 있다 하지만 커서 나중에 이게 악용되거나 했을 때 얼마나 부모님을 원망하겠어요. 그때. 그러면 많이 상처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세 사람의 의견은 약간 회의적인 입장으로 통일이 됐네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적절한 제한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보여주기식의 제한 말고 진짜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SNS를 이용할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SNS의 발달은 타인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교류하길 원하는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전보다 더 외로워지고 더 위험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SNS 속 화려한 자극들은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고 광범위한 소통은 때론 잘못된 만남을 야기하기도 하죠. 메타가 내세운 10대 계정 제한 정책이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장치가 될지 혹은 일탈을 부추기는 과잉 보호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통제하고 억압하는 대신 사랑으로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타협점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치요, DJ의 다람, 패널의 소 우주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올게요. 안녕.